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원치 않는 시련, 예기치 못한 불행,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세상을 살아가며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그림자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비를 맞고도 어떤 이는 진흙을 보고 어떤 이는 무지개를 봅니다. 똑같은 역경 속에서도 어떤 이는 주저앉고 어떤 이는 더 높이 날아오를 발판으로 삼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잿빛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의 프리즘을 끼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마음의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부정이라는 평범한 돌멩이를 긍정이라는 눈부신 황금으로 바꾸는 지혜에 대한 탐구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명언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를 통해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는 용기를 함께 찾아봅시다. 제1부 생각의 프레임이 세상을 결정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인 실체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란 프레임을 통해 편집되고 해석된 결과물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말 딛고 선 세상의 풍경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첫걸음은 바로 이 생각의 힘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희곡 햄릿을 통해 인간 내면의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건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승진에서 누락된 사건은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의 무능함의 증거이자 끝없는 절망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 그 사건을 고통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는 신호이자 나를 돌아볼 성찰의 시간으로 해석한다면 그 사건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통제권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그것을 해석할 권리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 자체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 에머슨의 말은 생각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파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벽돌임을 알려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세상은 불공평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그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고 방어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분명 좋은 점도 있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되새기면 우리는 자신감 있고 희망에 찬 존재로 변화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옥 창살 사이로 본 두 개의 풍경. 한 감옥에 두 명의 죄수가 똑같은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즐거움은 감방 벽에 난 작은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수는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질퍽한 진흙탕과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그리고 감옥의 높은 담벼락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진흙탕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진흙탕, 내 인생도 이 진흙탕처럼 더럽고 희망이 없구나. 나는 영원히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고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죄수는 창문 위를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 그리고 밤이 되면 총총히 빛나는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있다니. 비록 내 몸은 이곳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은 저 별들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어. 언젠가 저 별빛 아래를 다시 걷는 날이 올 거야. 그의 마음은 희망과 평온으로 채워졌고 그는 감옥 안에서도 조용히 미소 짓는 법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에게 사면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첫 번째 죄수는 이미 절망에 너무 깊이 빠져 바깥 세상으로 나아갈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반면 두 번째 죄수는 그동안 꿈꿔왔던 별빛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환경은 똑같았지만 한 사람은 진흙탕부정을, 다른 한 사람은 별긍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감옥 창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창살 사이로 절망의 진흙을 볼 수도 희망의 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체로키 인디언 부족의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손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란다. 그의 이름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원망, 열등감, 거짓, 그리고 자만심이지.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란다. 그의 이름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인내, 겸손, 친절, 선해, 공감, 관용,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둘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체로키 노인은 손자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이 짧은 이야기는 긍정적인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늘 그 안에서 세력 다툼을 벌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원망의 생각을 집중하고 곱씹는 것은 악한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던져주는 행위입니다. 그 늑대는 점점 더 살찌고 강해져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사랑과 희망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선한 늑대가 힘을 얻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먹이를 주지 않고 선한 늑대에게 의식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매 순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2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법, 역경의 연금술.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 평탄하기만 한 항해가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을 만나고 암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불운과 저주로 여기며 좌절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은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역경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더 큰 힘을 일깨우기 위해 찾아오는 연금술의 재료일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프리드리 니체의 이 강렬한 선언은 고난의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근육이 상처 입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듯 우리의 정신 또한 시련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더 강인하고 깊어집니다. 실패의 고통, 상실의 슬픔, 좌절의 무력감은 우리 영혼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과 같습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묻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바꾸는 순간 고통은 성장의 동력으로 변모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토머스 에디슨.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에디슨의 이 말은 실패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각각의 실패는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하나씩 지워나가며 정답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를 줍니다. 어떤 시도에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나는 실패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얻었을 뿐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의 비밀. 인도의 한 마을에 매일 강에서 물을 길어 주인에게 배달하는 물지개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온전했지만 다른 하나는 한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금이 간 항아리에서는 물이 조금씩 새어나와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늘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항아리는 자신의 완벽함에 의기양양했고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의 흠 때문에 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결점을 참을 수 없어 물지개꾼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게 금이 가서 주인님의 수고를 절반이나 낭비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물지개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느냐? 그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를 잘 살펴보렴. 돌아오는 길, 금이 간 항아리는 길 한쪽에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만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지개꾼이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길 한쪽에만 꽃이 피어있지. 나는 내게 금이 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있는 쪽 길가에 꽃씨를 뿌려두었지. 그리고 매일 우리가 물을 길어 오가는 동안 너는 그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던 거야. 지난 2년간 나는 이 아름다운 꽃들을 꺾어 주인의 식탁을 장식할 수 있었단다. 만약 내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다면 이런 아름다움을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금이 간 항아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틈이 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금이 간 항아리와 같은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그 결점이야말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세상에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인식에 갇히지 말고 당신의 틈으로 어떤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거절이 선물한 위대한 마법사. 오늘날 J. 롤링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가 창조한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성공 뒤에는 처절한 실패와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롤링은 이혼 후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며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가난한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스스로를 내가 아는 가장 큰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타자기로서 내려간 오래된 아이디어, 즉 마법사 소년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원고를 완성한 후 그녀는 수많은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의 편지뿐이었습니다. 무려 12곳의 출판사가 해리포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출판을 거절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롤링은 훗날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실패는 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겨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인 척할 필요가 없었고 제 모든 에너지를 제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작업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시험보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제 인간관계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패는 제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결국 한 작은 출판사에서 기적적으로 출판 계약이 성사되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J. 롤링의 이야기는 역경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녀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게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기억하세요. 그 터널의 끝에는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빛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3부 감사의 습관, 가장 단순한 행복의 길.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긍정의 땅으로 건너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다리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불평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일식적으로 집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풍경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의 힘을 세상에 널리 알린 장본인입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5가지를 기록하는 단순한 습관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만족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따뜻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같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부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의 느낌은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삶으로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덕의 어버이다. 키케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가 모든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을 낳고 타인에 대한 친절과 관용으로 이어지며 역경을 견디는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처럼 아주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 전체를 다른 빛깔로 물들일 것입니다. 왕의 순무. 옛날 어느 왕국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현명하고 자비로운 왕 덕분에 평화롭게 살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농부의 밭에서 아주 크고 탐스러운 순무가 자랐습니다. 농부는 그 순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순무는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이것은 모두 왕의 은혜의 덕분이다. 이 귀한 것을 왕께 선물로 드려야겠다. 농부는 정성껏 순무를 수레에 싣고 궁궐로 갔습니다. 왕은 가난한 농부가 바친 커다란 순무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대의 충성스럽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감동했노라. 이 순무 대신 그대의 수레에 황금을 가득 채워주도록 하라. 농부는 쏟아지는 황금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고 평소 욕심 많기로 소문난 부자 농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고작 순무 하나로 저렇게 큰 상을 받다니, 그렇다면 내가 가진 가장 비싼 것을 바치면 얼마나 더 큰 상을 받을까? 욕심쟁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말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혈통 좋은 말을 끌고 왕에게 갔습니다. 전하, 저희 모든 재산 중에서 가장 귀한 이 말을 전하께 바치옵니다. 부디 저희 충정을 받아주소서. 왕은 부자의 속셈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나 또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대에게 보답하고 싶다. 얼마 전 한 농부가 내게 아주 크고 귀한 순무를 바쳤는데 그것을 그대에게 선물로 주겠노라. 욕심쟁이 부자는 말을 잃고 순무를 얻은 채 터덜터덜 궁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감사의 힘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농부의 감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왔기에 황금이라는 더 큰 풍요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욕심쟁이 부자의 선물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거래였기에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돌려줍니다. 긍정의 생태계. 누구와 함께하는가? 우리는 섬이 아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말투, 당신이 하는 생각, 당신의 감정 상태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짐 론, 자기개발 분야의 대가인 짐 론의 이 말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비판과 불평이 습관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긍정적인 잠재력 또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당신의 평균을 높여줄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더 나은 버전의 당신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테레사 수녀. 이 말은 우리가 주변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창조하는 주체임을 일깨워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긍정의 에너지원이 되어주세요.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공감의 눈빛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하루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뿜어내는 긍정의 에너지는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와 더 큰 긍정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개가 담긴 통의 교훈. 어부들이 사용하는 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통 안에 개 한 마리만 있다면 그 개는 미끄러운 통벽을 기어올라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 안에 여러 마리의 개가 함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벽을 기어올라 통의 가장자리에 거의 다다를 때쯤 밑에 있던 다른 개들이 그의 다리를 붙잡고 다시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결국 통 안에 어떤 개도 탈출하지 못하고 모두 함께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게 통 속의 심리는 부정적인 관계가 개인의 성장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지 모릅니다.
내가 뭘 한다고 그래.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괜히 유난 떨지 마와 같은 말로 당신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나 안주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들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끊임없이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감하게 그 통에서 빠져나와 서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새로운 통으로 옮겨갈 용기도 필요합니다. 결론, 긍정은 나약함이 아닌 가장 용감한 선택.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는 앗아갈 수 없다. 빅터 프랭클. 나치의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지혜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삶이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나약한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진정한 긍정은 삶의 모든 어둠과 고통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희망을 선택하려는 의식적이고 용감한 투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일부, 역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며 이부, 일상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고 삼부, 긍정적인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사부, 꾸준한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에게는 선택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절망의 진흙탕을 볼 것인가, 희망의 별을 볼 것인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금이 간 것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그 틈으로 꽃을 피울 것인가. 세상이 당신에게 부정의 돌멩이를 던질 때 그것을 원망의 무기로 되돌려 던지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마음속 연금술 용광로에 그것을 넣고 긍정이라는 불꽃으로 녹여 마침내 빛나는 황금으로 만들어 내십시오. 그 황금은 당신의 삶을 밝힐 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